네, 우리 문제를 먼저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2018년도 국민노무사 기출문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이었었고요. 거부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사건이고, 그 재처분 의무에는 반복금지 의무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처분한다는 것은 취소 소송이 제거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판결 이유 부분에서,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위법 사유만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다시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을 결했다라는 이유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라는 가학상 특허, 그 신청을 거부를 했었고요. 그 거부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내가 만약에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받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출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정이 파탄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재량의 하자 문제에서 위법성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 결여라고 했던 거부 사유가 잘못돼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봐서 취소하는 것이라면, 다시 재거부 처분을 할 때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국내 합법 체류자가 아니다 라는 것과 3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속력,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소송법 30조 2항의 재처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거부 처분이 기속력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위법해질 사유는 충분히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파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거부 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이 되겠죠. 재량의 남용, 재량의 하자 사유로 위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국내 합법 체류자 요건 문제로 3년 이상 충족 문제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 파탄 위험이라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잘못을 다시 범한 것이 되고, 그러면 재량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라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이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가름하도록 하고, 2007년도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그렇고요. 2007년도 이 문제를 기속력 문제의 리딩 케이스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재처분 의무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속력 위반이냐 아니냐, 즉 반복금지 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로 그 쟁점이 귀결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문제는 설문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모두 다 기속력 문제로만 출제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모두 포함되고, 내용의 하자의 측면에서는 법률 요건 부분에서의 성문법 위반 문제와 법률 효과 부분에서의 재량의 하자 문제도 모두 다 포함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속력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기사동에 대한 문제도 양쪽 모두 다 짚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2007년도 사법시험 문제는 기속력의 가장 종합적인 문제로 우리가 스탠다드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사법시험 2문의 1. 사실은 유독 이렇게 1문 다음에 2문의 1, 2문의 2 이런 식으로 가고요. 다른 시험들은 대체로 다 1문, 2문, 3문 이런 식으로 갑니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사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경영하는 갑은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사실 식품 접객업 중에서 이제 유흥주점법 아니겠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보면요, 이제 하위 법령에서 그 재량권 행사를 할 때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는 이제 75조 1항에서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경우, 각호를 쭉 깔아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재 처분을 한다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제재 처분을 제시하고 있고요. 영업허가 취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명령이라는 세 가지 제재 처분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어떨 때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재량준칙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유흥접객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 룸사롱에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보도방에서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유흥접객원을 청소년을 고용을 하면 영업정지고요. 이제 고용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방 안에 들여보내서 유흥행위를 하게 한다면, 유흥행위는 상대방의 술 마실 때 그 흥을 돋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흥을 돋구는 행위를 하게 하면 그때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고용만 하면은 영업정지고, 고용한 다음에 유흥행위를 하도록 종용까지 하게 되면, 고용에 더하여 종용까지 들어가면 영업허가 취소, 이렇게 이제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인 A로부터 위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유흥행위까지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갑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이제 취소의 취소인데요. 이 부분에 집중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당초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 처분의 취소 판결, 취소의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맨 처음에 있었던 당초의 처분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당초의 처분이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부활이 가능하고,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당초의 처분이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그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처분이 부활하지 못한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문제고, 취소의 취소는 작용법과 쟁송법 모두 공히 검토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영업허가 처분이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허가야 언제나 상대방에게 수익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된 영업허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취소 판결을 받으면 영업허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음의 경우에 A 처분의 위법 여부와 그 논거를 검토하시오. 지금 이제 위법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는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점적으로는 이제 기속력에 위반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겁니다. 기속력에 위반되면은 당연히 위법하죠. 위법한 사유를 다시 범했으니까 그 또한 위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위법은 이미 한번 위법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취소 판결에서 지적받은 잘못을 다시 범해서 또 위법해지면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에서 무효 사유라고까지도 보게 됩니다. 기속력 위반이면 무효 사유가 돼요. A의 처분이 위법인지는 기속력 위반인지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기속력 위반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달라고 하는 겁니다. 논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속력 위반이냐 아니냐의 그 이유를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문 1번. 위 확정 판결은
A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판결 확정 후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먼저 청문 절차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공통처분 절차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그리고 불이익 처분 절차를 봤습니다. 21조, 22조, 23조 이렇게 있었죠. 그 중에서 청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22조에 있었죠. 네, 청문은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하나인데, 의견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식 청문을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약식 청문을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한다면 공청회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는 아니고요. 정식 청문을 거치게 된 겁니다.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허가 등을 취소할 때는 정식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영업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이라는 처분 절차를 22조,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른 청문이라는 처분 절차를, 불이익 처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데 행정청이 그것을 흠결, 누락한 것이죠. 절차의 하자 인정되고요.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행정소송법 30조 3항에도 나와 있죠. 30조 3항 방금 봤던 대로 절차의 하자만으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규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절차 하자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여러분들 30조 3항에 그 재처분 의무가 부과돼서 A가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건 아닙니다.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하는 거예요. 이 30조 3항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조 3항에 보시면은 30조 2항에 있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누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신청합니까? 누가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영업허가 취소는 신청받아서 그에 따른 처분으로 행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A가 다시 처분을 한 것이,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이 30조 3항에 따른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행정청 A가 영업허가 취소를 한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알아서 그냥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적 공권이라는 측면에서, 공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스스로 한 것이지 기속력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과받아서 영업허가 취소를 한, 재처분 의무를 부과받아서 영업허가 취소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3유형이었어요. 30조 3항은. 얘는 지금 1유형입니다. 상대방 방어 소송 상황이잖아요. 얘는 1유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속력에 위반되겠습니까? 네, 기속력이라는 것은 기각 판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인용 판결에만 인정된다라는 논점 박스를 받고, 그리고 그 논점 박스에서 위법할 때 나오는 그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은 주체나 절차나 형식이나 내용이나 어떤 위법 사유가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중에 절차상 하자에 따른 기속력 문제잖아요. 네, 절차의 하자에도 당연히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기판력은 내용의 하자에만 인정되지만 기속력은 모든 하자에 분명히 인정이 되는 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필기노트에 보시면 기속력의 법적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자라고? 기판력은 내용의 하자에만 인정이 되지만 기속력은 주체와 절차와 형식과 내용의 하자 모든 하자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 절차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기판력이나 기속력의 적용 범위로서 객관적 범위를 보시면 기판력은 주체나 절차나 형식의 하자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내용의 하자에서만 인정이 돼요. 기속력은 어때요? 기속력은 주체나 절차나 형식, 그리고 내용의 하자, 모든 하자에서 인정이 되고 있죠. 네, 이번엔 절차의 하자예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묻는 문제가 찾기가 쉽지가 않죠.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받은 판결문은 윗부분에 판결 주문이 있고 밑에 부분에 판결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요. 판결 주문에는 결론만 제시를 해준다라고 했죠. 네, 누가 누구한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행했던 A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 주문의 결론을 제시하고, 물론 이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도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 부분에서 그 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판결 이유 부분에서 지적받은 것은 왜 청문을 거치지 않았느냐예요.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기속력인데, 지금의 판결의 취지는 영업허가 취소하려면 그러면 청문을 거쳐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얘기는 뭐죠? 적법한 절차를 밟은 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판결의 취지에 충실하게 한 겁니다. 기속력 위반이 없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위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위 사유가 사실이라면, 청소년 을을 고용해서 유흥행위 시킨 게 사실이라면 적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설문 2번을 보겠습니다. 위 확정 판결은 을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을을 고용을 했죠. 을을 고용해서 유흥접객원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을은 청소년이 아니라는 거죠. 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었다. A는 위 확정 판결 후 을이 청소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 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건 어떨까요? 이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것도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법적인 판단과 그냥 이것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상식적인 판단? 네,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을을 고용을 했는데, 그렇죠? 위에 보시면은 갑이 유흥주점에 을을 고용을 했어요. 을을 고용을 했는데 처음에 행정청회의가 걔 청소년이잖아. 청소년을 왜 고용했냐 하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반대로 뭐라고 했냐? 을은 청소년이 아니다. 을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한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을이 청소년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그럼 뭐야? 청소년을 고용했던 게 맞잖아. 그럼 얘는 잘못한 게 맞네? 그럼 행정청이 청소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한 거 잘못된 거 없네? 그럼 이거 적법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승복해야 돼요, 이 사건에서. 근데 지금 뭡니까? 이 유흥주점, 룸사롱 운영하는 갑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 A하고 싸웠는데 국가가 진 거예요. 행정청 A가 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를 한 행정청 A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취송의 심리에서 배웠었죠. 취송의 심리에서 주장책임, 입증책임, 변론주의 배우면서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침익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 누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된다? 피고의 행정청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행정청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을은 청소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또다시 의리 청소년이라고 또 영업허가 취소하면 이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죠. 분명히 법원에서는 어른 청소년이 아니므로 영업허가 취소를 그러한 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어른 청소년이다 그러면서 또 영업허가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기속력에 위반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다른 위법 사유 없어도 기속력 위반만으로 바로 위법해집니다. 그러면 이 설문 2번을 설문 3번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래서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인 겁니다. 위 확정 판결은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번엔 뭐라고 한 겁니까? 설문 2번에서는 을을 고용한 것은 맞는데 을은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본 거고요. 설문 3번에서는 을은 청소년은 맞는데 고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 조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학생 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삼촌 가게인 룸사롱에 놀러온 거예요. 놀러온 거. 어쨌든 고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을은 청소년이 맞지만 고용한 적이 없어. 그럼 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행정청 A는 갑이 청소년 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얘는 어때요? 얘는 기속력 위반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 을은 룸사롱 주인 갑의 조카예요. 조카인데 실제로 을은 고용한 적이 없지만 병은 고용한 적이 있어. 그럼 막 우리 소설 써봅시다. 근데 이 병이 어떻게 고용이 됐냐면 얘가 을의 친구야. 우리 삼촌 룸사롱 운영해. 근데 을이 그런 거지. 친구야, 친구 병아,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너 돈 필요하지? 우리 삼촌 가게에서 일해볼래? 해서 소개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병은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굳이 시점 분리까지 하면 복잡해지니까 같은 시점에 을과 병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무원들에게 청소년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적발된 시점에 을하고 병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둘은 친구예요. 근데 을은 그냥 조카여서 놀러 온 거예요. 근데 병은 진짜로 고용된 유흥접객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을을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시켰다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걸 사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을은 청소년은 맞지만 고용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바로 옆에 있는 병, 얘는 청소년도 맞고 고용된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을 고용했던 사실은 분명히 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영업허가 취소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기속력 위반입니까? 아니죠.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뭐예요? 을은 고용된 적이 없으니까 을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한 건 잘못된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을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한 건 잘못된 거야지, 병을 고용한 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한 번도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의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버려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이 적용이 안 되니까 위반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물론 이건 시점 분리까지 해버리면 병은 이후에 고용이 되었다 이래버리면 뭐 당연히 기속력 적용도 위반도 없게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안에 그런 생각까지 해서 답안을 논리적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속력의 시간적 범위는 지금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문 4번을 학생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일까? 위 확정 판결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갑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 얘기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A는 의 확정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새로이 갑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건 뭐죠? 처음에 나온 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고요. 이번에 한 건 뭐예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입니다. 기속력에 위반될까요? 안 될까요? 이 영업허가를 취소해버리게 되면 이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갑밖에 없다면 어떡할 겁니까? 영업허가 취소시켜버리면 그 집은 그냥 파탄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할 때 기준이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이렇게 처분을 할 때의 재량권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사유를 좀 담아달라 라고 주장을 하는 시간이 청문이라는 시간이에요. 물론 난 잘못이 없어요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잘못이 있는 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행정 제재의 형량을 좀 낮춰달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이 갑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하면 너무 심각하다, 데미지가. 그래서 이건 재량에 하자가 있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짚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것이, 처음에 나왔던 게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이 영업허가 취소고, 이번에 나온 건 영업 정지 3개월이니까 뭐야, 전혀 다른 처분이네. 처분의 내용 자체가 다르죠? 하나는 영업허가 취소고 하나는 영업 정지예요. 그럼 나는 기속력 위반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예요. 이제 그게 함정이죠.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정을 판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진짜 처분의 내용만 다르면 기속력 위반이 절대로 아닌 걸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무런 제재 사유가 없어요. 법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한테 제재 처분이 나온 거죠. 처음에 A라는 제재 처분이 나왔고, 그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B라는 제재 처분을 한 거예요. A하고 B는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갑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A라는 제재 처분을 하냐? 이거는 위법한 거야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B라는 제재 처분을 했으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자꾸 암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출제자들은 함정을 파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는 게 기속력입니다. 판결의 취지라는 것은, 취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갑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갑을 혼내지 말아예요. 갑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갑을 혼내지 마라가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데 왜 B라는 방식으로 갑을 혼냅니까? 그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겁니다. 갑은 잘못이 없으니까 아무런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게, 그게 바로 기속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처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처분의 사유가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에는 갑이 그렇게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할 때는 이유 제시 과정에서 그 처분서에다가 여러가지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들을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 제시의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행정청이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했을지도 모를 그 재량권 행사의 근거를 거기서 드러내준다라는 게, 이유 제시를 하면서 보여준다라는 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처분으로 영업허가 취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짚은 거죠. 이 사람은 영업을 안 하면 아예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식구들이 이거 아예 취소하는 거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니까 재량권 행사의 결론이 3개월 영업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가 포함됐다, 여기서 판결의 취지가 반영됐다,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하나는 영업허가 취소고 하나는 영업정지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실수를 하도록 잡아내려고 한 겁니다. 네, 정리하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봤던 것이고, 이럴 때는 절차의 하자에도 기속력은 존재하고 있고 적법하게 절차를 밟았으면 그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면이죠. 절차 흠결이라는 위법 사유를 시정했다면 문제없는 것이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이 어쨌든지 간에 결국 지난번에도 을을 청손을 고용해서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도 을을 청손을 고용해서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건 기속력의 정면으로 위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질적 진실이 뭐고 나발이고 그건 상관없다. 왜? 재판은 끝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기사동 판단했을 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을 때 당시에도 기출문제 중에 요 비슷한 문제를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 이랬잖아요. 기사동은 법구사기다. 법구사기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4.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를 봐라. 이걸 만약에 법률적으로 평가하면요, 을을 고용했다라는 것하고 병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사실 둘 다 청소년을 고용해서 유흥행위 시켰다라는 문제 똑같아요.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이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기사동의 판단에 있어서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를 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 을이라는 친구하고 이 병이라는 친구가 과연 같은 친구인지를 봐야 되겠죠. 물론 둘 다 청소년과 같은 반 친구겠지. 하지만 을하고 병은 전혀 다른 애예요. DNA가 다른 애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을을 고용한 것과 병을 고용한 것을 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판결의 취지는 을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병을 고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여긴 법구사기 기사동의 판단의 핵심이 바로 설문 3입니다. 설문 4는 처분의 내용이 하나가 영업허가 취소고 하나가 영업정지라는 이유로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을 하면 큰일 난다. 그 문제가 아니라 재량의 하자의 문제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재량권 행사의 근거 부분에 우리는 착목을 해야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럼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고려해서 행정청이 이번에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다른 이유를 끌어다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결과로 그냥 영업정지 3개월이 나온 것 뿐이에요. 영업정지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재량권 행사의 근거 사유가 포함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좀 어렵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건데, 절차의 하자 문제를 방금 2007년도 사시 문제에서도 봤고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 다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주체의 하자로, 절차의 하자로, 형식의 하자로, 내용의 하자로 위법하다고 봐서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 기속력들을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라는 것을 예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있는 처분 절차죠.
이젠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처분 절차로서 기초조사 실시라는 것을 누락했다. 그래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라고 봤던 그런 문제입니다. 등산객 휴게광장 조성 도시계획 사건 기억나시죠? 네. 신림동에 관악산 올라가는데 바카스 아줌마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네.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관악산 앞에 정말 개판이었어요. 네. 개판이었는데 이제 옆에 서울대하고 관악산하고 사이에다가 펜스도 치고 앞에 광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정리를 했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휴게광장을 만들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거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면 처분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아닌 것이 바로 도시기본계획, 긴 것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은 처분이 아니고 계획 처분. 네, 구속적 계획은 처분이 맞고 계획 처분이 맞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교통환경 토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개별법에서 기초조사 실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조사를 실시해야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네, 다양한 법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도시계획을 만들면 누구는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이익, 유익해질 것이고 누구는 이런 부분에서 마이너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네,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다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하고 또 행정계획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처분과 좀 달라요. 일반 처분과 달리 이 계획대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 모든 법익을 관계되는 모든 법익을 형량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형량 명령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형량을 진짜 많이 해야 돼. 왜? 계획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계획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익 형량도 정말 촘촘하게 면밀히 폭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기초조사라는 것을 실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행정계획에서 이게 핵심인데. 네, 그래서 이걸 누락했다라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냐?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내용 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사유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네요.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법원의 판결로 지적을 받은 부분은 바로 뭘까? 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니? 이거거든요. 절차의 위법이 있다? 이거기 때문에 절차의 위법, 그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그러니까 요번엔 어떻게? 적법하게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을 위반 결정, 공고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법원에서 지적한 건 기초조사 실시 안 했다. 그거였으니까. 네. 기속력 관련된 문제로는 마지막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반복금지 의무하고 재처분 의무의 측면에서 봤어요. 방금 봤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오직 반복금지 의무 문제만 생기는 거죠. 그 중에 절차의 하자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 취소, 청소년 유흥접경 고용해서 유흥행위를 하겠다. 이거 영업허가 취소니까 역시 재처분 의무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반복금지 의무와 관련된 문제로서 거기엔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있었고 내용의 하자에서 성문법 위반 부분 네, 그런 사실이 없다. 얘는 청소년이 아니다. 고용한 적이 없다. 라는 처분 사유 없다라는 식의 성문법 위반 부분과 그 다음에 재량의 하자, 비례원칙 위반 부분을 짚고 있었어요. 이것도 반복금지 의무와만 관련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문제죠. 재처분 의무. 네. 근데 이제 그 재처분 의무 관련된 부분에서 양쪽의 갈래를 우리가 나눠봤고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라는 부분에서 성문법 위반 부분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는 가정이 파탄된다 재량의 하자 부분도 한번 잡아봤는데 요거는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문제고 재처분 의무에는 반복금지 의무가 반영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한 얘기는 뭐냐면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까지예요. 까지입니다.
반복금지 의무야. 일반 규정에서 도출돼서 인정되는 기속력 맞고, 재처분 의무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고,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고 했죠. 원상회복 의무는 행정소법 개정안에는 나오는데 현재 현행법에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원상회복 의무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문제를 하나 제가 한번 추려본 건데, 네, 16년 사시 문제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건입니다. 네, 갑은 A시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일부와 그에 붙어있는 A시 소유의 유휴 토지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항고승상 대상 적격에서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 허가라는 부분을 다뤄봤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근데 그 행정재산에는 국가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유재산이라는 게 있고, 지자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국유재산 쪽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쪽으로 문제를 좀 출제를 해놓은 상태고요. 국유재산과 관련돼서는 그 근거법이 국유재산법, 이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원래 이름이 그런 거고요. 공유재산법은 약칭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이름은 여기 보이는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됩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이든지 아니면 지자체 소유의 재산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냥 제가 공유재산법을 준비를 좀 해놨어요. 네, 어느 쪽의 재산이든지 간에 보시면은 똑같아요. 국유재산법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이 재산은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쓰는 재산과 일반 재산, 행정 목적으로 쓰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쓰는 재산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그 행정재산에는 공용과 공공용과 기업용과 보존용이 있고, 국가, 지자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 행정재산 아닌 것은 일반 재산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주차장 부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공공용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 공용은 이 공이 공익할 때 공짜고요. 공공용에서는 공익할 때 공짜고 공이 하나가 더 있죠. 그 공이 제로의 공이 아니죠. 이건 함께 공짜예요. 함께 쓴다. 일반 공종, 일반 대중에게 사용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민원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죠.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공중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용 재산으로서 행정재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쳐놀고 있는 토지가 하나가 있죠. 둘 다 A시 소유재산이에요. A시 소유재산인데, 근데 그냥 쳐놀고 있는 유휴 토지 생각해봐요. 유휴 놀고 있잖아요. 놀고 있네. 이건 일반 재산이죠. 물론 유휴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쉴 휴자, 네, 쉴 휴자 쓰는 거예요. 놀고 있는 재산, 그러니까 행정 목적이 따로 붙어있지 않는 재산이에요. 일반 재산. 창고 건물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이 A시 소속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은 A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갑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차장 부지 일부 및 유휴 토지에 관하여 대부 계약 등 어떠한 갑의 사용 권한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 얘기는 앞에 있는 행정재산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일반 재산은 대부 계약을 맺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잖아요. 지자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사용 권한을 얻으려면 사용 허가와 대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여 갑이 이 사건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너 왜 점유하고 있냐? 판단하여 관리청인 A시 시장 을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을은 무단 점유자인 갑에 대하여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81조 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83조 1항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건물 철거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대체적인 자기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토지의 반환이라는 것은 비대체적 자기의무를 부과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작용법 파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에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다라고 했습니다. 변상금, 우리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호가 배울 때 그땐 제가 국유재산법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특허라는 처분이에요. 예. 이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예요, 특허. 이 허가가. 네,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요. 아무튼 간에, 네. 그러면 이제 사용허가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당시에 제가 그 사용허가는, 공권력 행사다 하면서 사방금연, 네, 바로 뭐예요? 사용료 징수, 일방적인 취소, 변상금 징수, 연체료 징수 4가지라고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방금연, 네, 사용료 징수, 일방적인 취소, 변상금 징수, 연체료 징수 이거예요. 여기에 국유재산법에는 32, 36, 72, 73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생들이 그것도 다 외웠어요. 32, 36, 72, 73. 왜냐면 주관식은 답안에 써야 되니까. 공유재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금연이에요. 그 중에 바로 금이죠. 변상금 징수입니다. 요 특징이 뭐가 있냐? 네, 변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허가를 받던 대부계약을 체결하든 전자는 행정재산, 후자는 일반재산. 적법하게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허가를 안 받거나 대부계약 계약을 안 체결하거나 하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돈을 똑같이 내는데 조금 더 많이 내요. 조금 더 많이 내는 게 바로 100분의 120이에요. 행정재산은 공법관계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원래 급부하명으로 처분이고요. 근데 일반재산은 사법관계의 문제긴 하지만은 사용료 받는 것은 계약에 따라 돈 달라는 거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변상금은 100분의 120에서 그 20부분이 공법관계예요. 그래서 행정재산 쪽이든 일반재산 쪽이든 불문하고 변상금의 부과는 모두 다 처분이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상금 부과했다는 건 지금 처분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설문 3번에서 압이 돈을 낸 거죠. 이미 변상금을 납부를 했고요. 1000만원이라고 칩시다. 네, 냈어요. 의뢰에 변상금 부과 조치 하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하자가 문제지 지금 안 나와있어서 몰라요. 위에도 단서가 없고요. 변상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가압은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는가? 처분 아닙니까? 처분이니까 취소되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속력으로 뭐가 인정이 안 된다.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변상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받았던 돈을 원상회복,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의무는 법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행정소송법의 30조는 사항이 없고 사망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와도 돌려주지 않아요. 돌려주면 되게 착한 행정청이고, 네, 굳이 그래야 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취소 소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가 결론인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겠죠? 취소만 제기해서 변상금 실제로 위협하고 취소 판결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못 받는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만 제기하는 것으로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변상금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99%가 취소 사유니까
취소 사유라는 전제를 깔아야겠죠. 그럼 민사법원은 저 부가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쵸?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판력 배울 때 선결 문제 작용 국면에서 구성요건적 효력 자세히 배웠죠. 민사법원이 스스로 하자가 있네. 그럼 효력 없는 걸로 치이고, 그럼 불물상 원인 없는 이득이고, 그럼 부당이득 성립됐고 돈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당시 배운 대로 하면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부가처분의 효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해서 돌려받는 방법으로 2단계 투터치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된다? 예전에 소외 변경 바로 다음에 관련 청구송의 이송과 병합을 배웠을 때 행정소송법 10조에 보게 되면 관련 청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은 이미 앞에 판결의 효력 기판력에서 배웠거나 앞에 관련 청구송의 이송과 병합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취소 소송만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언론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원상회복 의무를 명문의 근거 만들고 인정을 시켜서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제껴야 한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기속력에 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측면에서 30조도 1항과 2항을 비교하고 2항과 3항을 비교하고 하면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